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저희가 어제 군이나 정치인을 사칭한 이른바 노쇼 사기 실태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하나이글스 구단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까지 발생해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식당 측은 선수들이 온다는 얘기에 수백만 원어치 식자재를 주문하고 직원들이 한화 유니폼까지 입고 준비를 마쳤지만 예약자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겨워할지 헤아려 본다면 수사기관들의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류를 주로 취급하는 대전의 한 식당. 지난 10일 한 남성에게서 단체 회식 예약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을 하나이글스 구단 매니저라고 소개하며 사흘 뒤 30명의 저녁 식사 준비를 부탁하고 심지어 영업시간 연장까지 요청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 하나이글스 구단 매니저인데 그날 6시 반에 경기가 있거든요. 경기 끝나면 한 10시 정도 될 거라서 한 영업시간을 좀 이렇게 늘려주실 수 있으신지. 경기 일정이나 선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음식을 넉넉히 준비해달라고 전화통화로 또 이후 문자로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1군 선수들이 같이 가는 회식 자리라서 네네. 네, 아마 경기 끝나고 먹는 거라 그 운동 선수들이라 아마 많이 먹을 거거든요. 하지만 최근 잇따른 노쇼 사기에 의심이 들었던 점주는 1인당 3만 원, 총 90만 원의 예약금을 요청했고 남성은 예약일 하루 전날 연락을 끊었습니다. 식당 측은 이미 고기 등 식자재와 주류를 200~300만 원가량 추가 발주했던 상황. 심지어 전 직원이 단체로 유니폼을 구입하고 응원가까지 연습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일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일했던 친구들 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날 알바를 한 8명 정도 세팅을 했던 것 같아요. 매장에서 상주를 하면서 혹시나 오지는 않을까 기다리고는 있었는데 역시나 사기더라고요. 놀라운 건 같은 날 이 남성은 주변 식당들에도 예약 전화를 걸어 최근 노쇼 사기로 예약이 잘 안 잡힌다는 대화까지 나눕니다. 요즘 그런 것 때문에 예약 안 잡아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일반 그 예약분들까지 사실 그 신뢰감이 좀 떨어지고 불안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도 예약금을 일부러.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는 노쇼 사기. 의심되는 주문은 꼭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확인하거나 예약금이나 선결제 등을 받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대전 중정권 과학기술인 1,100여 명이 오늘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초과학 육성과 연구환경 개선 등을 핵심으로 한 정책 제안을 전달하며 과학기술인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문화예술인 400여 명과 시민단체들도 정책 간담회에 참여하며 각 분야별로 현장의 요구를 공유했습니다. 대전 둔산동의 한 번화가에서 코미디 영화 같은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해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20대 남성이 경찰들이 출동하자 자신이 유도왕이라며 유도 한판을 하자며 몸싸움을 걸기 시작했고 업어치기를 시도하려던 남성은 결국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일요일 새벽 대전의 한 번화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행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20대 남성 A씨는 경찰이 도착하자 인사를 건네는 등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다 갑자기 욕설을 하며 경찰을 공격합니다. 당시 가해 남성은 이곳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뒤이어 경찰에게도 폭력을 시도했습니다. 자신이 유도왕인데 유도 한판 하자며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거친 몸싸움 끝에 결국 A씨는 동료 경찰이 쏜 전기충격총을 맞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내가 유도왕인데 나랑 유도 한번 하자고 하면서 막 달려들어갖고 저랑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신경장이 그때 테이저를 발사를 했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에게 허위 신원을 제시했다 들키자 돌변했고 A씨는 이전에도 행인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이는 이제 제압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제 테이저건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찰관이 출동을 해가지고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엄격하게 대응을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29일에는 40대 여성이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로 지난 3년 동안 대전에서만 1,115명이 체포되며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절반 가까이가 경찰관 대상 범행이었습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긴급한 상황에 경찰이 출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이 공공사업을 쪼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격 미달업체와 계약하는 등 각종 부당행위를 벌인 사실이 충청남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충남감사위원회는 종합감사 결과 모두 24건의 위법하고 부당한 사례를 적발하고 신분상 처분 5건과 함께 시정 개선 등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박물관 환경 개선 사업에선 설계 용역비를 과다 산정해 3,300만 원을 낭비했고 자재를 중복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충청남도가 지첨된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지천 하류에서 3년 연속 홍수가 발생해 농경지 침수 등 재산 피해가 이어졌다며 물 위기 극복과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댐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천 초목류 순환센터 설치와 함께 충남 중부권 광역산수도 복선화 사업의 예타 통과와 국비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예산 전통시장 내 장터 광장의 상표권을 상인들 몰래 등록하려다 구설에 오른 더번코리아가 이번에는 갑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광장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인근에 운영되는 임시상점 배정 과정에서 기존 상인들을 배제하고 더번코리아 관련 매장 위주로 입점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상생과 지역 활성화를 내세웠던 사업이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기 기자입니다. 충남 예산시장. 지난해 이곳 장터광장은 관광객을 위한 광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6개월 공사 기간 동안 주변 상점들은 임시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예산군은 주변 공터에 20개 점포 규모의 임시 상점을 설치했지만 입점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졌습니다. 공사장 바로 옆 15개 기존 점포 가운데 6곳이 빠졌고 남은 자리는 더본코리아 관련 매장들이 대부분 차지했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예산시장이 아닌 외부 업체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더본 관련된 업체는 들어갔지. 더본에 솔루션 받고 자기들이 관련 업체만 들어갔어. 그 외 업체는 한국도 안 들어갔어요. 상인들은 기준도 절차도 불투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산군은 공간과 예산의 한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일부 의견이 좀 추후에 그런 뜻이 좀 생겼던 부분들 점포는까지 반영을 못했던 거는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 제 예산적인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본코리아 측은 배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일부 상인이 초기 입점 의사를 철회했다가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경우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장터광장 명칭 상표권 등록 논란에 이어 임시상점 배정 문제까지 상생을 내세운 사업이 갈등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TJB 김상기입니다. 충남도가 지난해 11월 서산에서 첫 발생한 이후 178일 만에 도내 고병원성 AI 방역대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도는 마지막 발생지였던 아산 토종닭 농장을 포함해 반경 10km 내 가금류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전통시장과 가금 거래 차량 등 도내 전역에 대한 일제 검사에서도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학교 등에 납품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에게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중국산 다진 양념 등으로 고춧가루를 만들어 마치 국내 원료로 만든 것처럼 광고해 5,78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 급식에 납품하고
수사 단계부터 증거인멸을 여러 차례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글로컬대 사업이 마지막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권에선 그동안 단 한 곳만 선정되며 사실상 소외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엔 탈락 항목을 끝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5년간 최대 1,000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컬 대학 사업. 총 30개 대상 대학 중 지난해까지 20개 대학이 지정된 가운데 마지막 10개 대학 선정을 앞두고 예비 지정 대면 평가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평가엔 전국에서 총 81개 대학이 신청했고 지역에선 대전 8곳, 세종 2곳, 충남 11곳 등 모두 21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공개될 예비 지정 대학에선 15개 내외의 대학이 선정될 전망이며 오는 9월 본지정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10개 대학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됩니다. 전국 연합형으로 선정된 대전 보건대를 제외하곤 아직 글로컬 대학에 지정된 곳이 없는 대전시도 이번 결과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46명으로 구성된 5개 대학 지원팀을 운영 중인데 예비 지정 이후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의 공동 발전 계획을 평가하는 본지정 평가를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대학들도 그렇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배수의 진을 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대학들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편 마지막 글로컬 대학 선정을 앞두고 지역 안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학교가 2년 연속 탈락하는 등 지금까지 지역에선 충남의 건양대 한 곳을 제외하곤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북 4곳, 경남 3곳 등 경상권을 중심으로 글로컬대 지정이 집중된 것과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와 지역대학의 위기 속에 글로컬대 진입이 선택 아닌 필수로 받아들여지는 상황. 다음 주 발표될 충청권 대학의 예비 지정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과기정통부의 2025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최종 선정돼 앞으로 8년간 1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2015년부터 관련 인재 양성을 주도해왔으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앞으로 AI, 소프트웨어 중심 교육체계를 만들고 교육 허브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아산호서대학교는 이번에 또다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110억 원의 예산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김영민 서병찬 박사팀이 고압 용기나 극저온 설비 없이 수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저장 운송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고체 수소 저장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마그네슘 니켈 주석 합금은 기존 소재의 낮은 저장 밀도와 높은 제조 비용 문제를 극복해 수소 저장 성능을 3배 이상 높이고 비용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예산 출신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한때는 충청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며 예산과 홍성, 금산의 시장과 축제 등에 관여해 지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각종 구설수에 본인의 입속만 챙기는 듯한 모습이 더해지면서 판을 키워놓은 지역의 여러 행사들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백종원 대표가 최근에는 오직 본인 사업에만 집중하겠다고 선언해 충남 시군과 손을 잡고 벌여놓은 사업은 안 그래도 백 대표의 이미지 훼손으로 우려가 깊은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백 대표가 스스로 명예회복을 한 뒤 지역 사업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